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기쁨과 절망의 순간을 한 번에 겪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시모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남편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며 옆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길 바랬어요. 저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해 시모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시모도 시부가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살아오시는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학업을 뒤에서 지원해 줬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남편의 꿈을 저도 사랑 하나로 최선을 다해 도와줬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젊었을 때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었고, 큰 무리 없이 양가 집안 허락을 받아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모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었고, 의사가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 전부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제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엄마의 눈에 발각이 되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친정으로 향한 뒤 오열을 하고 있는 엄마를 진정시키면서 가정밖에 모르며 살아오던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바람 피울 거면 엄마한테 걸리지나 말던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빠는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빠가 글쎄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 보고 양손 가득 힘들게 들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국밥집 앞에 서 있길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너희 아빠 차더라고. 곧 저녁 식사하러 집에 와야 하는데 국밥집에는 왜 들어간 건지 궁금해서 식당 안을 살폈는데 내가 뭘 봤는 줄 아니? 너희 아빠가 국밥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국밥집 사장인지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니? 내 앞에선 온갖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다른 여자 끼고 놀고 있어? 당신과는 끝이니까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해결할 거 정리해서 갈라서자고. 한평생을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었는데 배 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디? 국밥집 여자가 나보다 젊고 몸매도 좋아서 집안일하는 마누라는 눈에 안 들어왔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라고. 솔직히 말해. 택시 기사하면서 국밥집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니? 당신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저지른 거 아니야? 뭘 망설이고 있어? 도장 찍으라니까. 당신도 인정을 했으면서 이혼은 안 하고 싶어? 나랑 지연이가 받게 된 상처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 거라고. 아니, 그냥 아주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한 것뿐이야.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도와준 거고 서로 잠깐 가까워진 것뿐이지만 큰 감정은 없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도를 나간 건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도장 찍는 건 아니지. 잠깐 눈을 돌린 건 맞지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무릎 꿇어도 모자를 파네.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엄마 몰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너는 여기 왜 온 건데? 너도 이혼을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내 딸한테 큰소리야? 더 볼 필요도 없어. 당신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그년이랑 차례봐. 엄마는 이혼 서류를 아빠 얼굴에 던졌고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또 다른 얼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저 또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서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천륜을 끊어내 버렸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아빠는 9년 동안 다시 가족 곁에 돌아오려고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는 있었지만 엄마와 저는 아빠를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남편을 지원해 주기 위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었고 제가 가진 아픔을 알아준 남편과 시모가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전화 한 통에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앞으로 행복만 있게 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며칠 뒤 시모가 시댁으로 불러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가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시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앞으로 행복 시작이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불렀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거야. 일단 내 아들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좋겠지? 여기 이 사진들 좀 봐봐라. 이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얼굴은 있니? 너랑 나이도 비슷한데 다 사자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다. 집안 재력도 좋아서 선자리가 꽤 오나 보더라고. 내가 이 여자들 섭외하느라 결혼 매칭해주는 소개소에 돈 좀 많이 썼거든. 어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니? 없으면 일단 한 명씩 선자리를 만들어줄 테니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선짜리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셔야죠. 저는 이쪽 여자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 명씩 다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일단 이 여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 거야?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런 만남은 잘못됐다는 거 몰라? 당장 그거 안 내려놔? 예, 그 손 놓지 못해? 이 사진 한 장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아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거다. 네가 내 아들 내조해 준 건 10년인데 내 아들이 앞으로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40년이 넘는다면 그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 앞으로 충분히 능력 있는 집안과 결혼해서 인생길이 창창해질 수 있을 텐데 네가 내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더라.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하자.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희생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챙겨주마. 그깟 위자료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줄 생각인데 네가 우리 집안 물을 흐리게 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오늘 너를 부른 거다. 이거 봐봐라.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다는 자격증이다.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지. 당연히 너도 내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건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덕분에 원하는 걸 손에 얻었으니 우리 가족의 앞길을 위해 너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선택권은 없다. 이혼 포장 찍고 위자료 줄 테니 너도 급에 맞는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애도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잘 되길 빌어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럼 이 여자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 하나 개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가능해요? 내가 그런 거 하나 안 알아봤겠니? 여기 있는 여자들 의사 남자 데려오는 조건이 병원 개원해주는 거다. 다 재력 있는 집안들이라니까. 요즘 이혼 이력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럼 일단 이 여자로 이번 달 말에 약속을 잡도록 하마.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야 하니까 내일 엄마랑 정장 하나 맞추러 가자.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럼 그동안 나를 이용하기만 했던 거네?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가? 네가 나를 사랑했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 옆에 붙어 있던 건 아니야? 나는 너한테 희생해달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해준 것 뿐이잖아.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자료 챙겨줄게. 날 의사로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10년을 위자료 몇 푼으로 끝내겠다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던 거야? 대충 설명했으면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니?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다 보니 내 아들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잖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시모는 남편의 의사 자격증으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시모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에게 똑같이 자격증을 빼서 얼굴을 올려친 뒤 테이블에 놓여있던 여자들의 사진에 결국 이를 악물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정신적 충격을 제대로 받은 저는 힘들게 집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들어온 남편이 방문을 열더니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나와보라고 밖으로 불렀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남편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는 거 잘 알아. 그렇다고 어머니랑 똑같이 행동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여기서 정리해주는 것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멀리에서 응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고 단순 의사 생활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이 내 병원을 개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의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바로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뒤에서 그만큼 근전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당신 집안에서 나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재산은 없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걸 당신한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돈 문제로 인해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관계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길 원하는 거야. 당신 아직 젊고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혹시 알아? 나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그만 미련 버리고 서로 갈 길 가자.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갈 거고, 당신은 그런 나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려는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도 항상 힘들 때 내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던 건 사실이잖아. 우리 서로 마무리는 좋게 끝내자. 여기 이혼 서류야. 아까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나가서 다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도장 찍고 내일 당장 법원에 가는 걸로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너한테 더는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이야. 서로 좋은 감정 남아있을 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뭐라고? 당신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 10년간 나의 진심을 봐왔으면서 어떻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야망에 눈이 멀었다 해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긴 했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네가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데리고 살았던 거야. 저는 남편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제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맞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남편이 잘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제가 그동안 희생한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저를 속이고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죠.
제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분명 남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로는 그 인간들한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10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제시한 위자료가 훨씬 더 많았었고 이런 현실들이 저에게 한 번 더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고 시모가 건네준 위자료 2억을 받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희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2억이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갈 길을 가기 위해 함께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렀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올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 앞에는 저와 천륜을 끊어낸 아빠가 서 계셨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돌아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집으로 들어온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말릴 수도 없었고 아빠는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버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거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빠,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저희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걸 왜 아빠가 참견해요? 바람 피우고 집안 풍비박산 만들었으면 지금 하신 행동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신도 떳떳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죠? 이미 도장 찍었고 저희 둘의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도 저희 어머니가 집 처분해서 2억 맞춰줬어요. 깔끔하게 끝났는데 뒤늦게 와서 이러시는 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빠가 이러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아빠가 안 그러셔도 정말 힘들다고요. 아빠가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아주 잠깐 눈 맞아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내 가정이 제일 좋았었고 가족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는 지금도 너희 엄마랑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저놈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의사가 됐다고 너를 내치고 다른 여자를 들이려고 선자리까지 봐놨다면서? 그래도 사인 너를 믿고 지켜봐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다.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눈 감아줄 생각도 없으니 우리 같이 경찰서로 가자. 내 두 눈으로 봤던 것들 전부 다 진술할 테니까 경찰서 가자고. 나는 이놈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고 증거물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게 잘하는 선택인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그런데 네가 내 딸한테 상처를 주고 이혼까지 했다는 말에 더는 숨길 필요 없을 것 같다. 아침 7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이놈 얼굴이 상당히 역겹네. 그날 아침 일찍 손님을 태우고 잠깐 눈 좀 붙이려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브레이크를 3개 밟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깜짝 놀라 눈을 뜨고 확인을 해봤는데 니놈이 운전하고 가던 차에 사람이 튀었더라. 그런데 시계를 한번 보더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놔두고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지. 내가 그걸 제일 처음 목격했고 그 주변에는 골목에서 막 빠져나오는 곳이라 CCTV도 없어서 도망친다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없는 위치라 나는 그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어. 나만 눈을 감으면 내 딸과 자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었지. 다행히 바로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쓰러진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그때 이후로 내 양심이 너무 힘이 들었었다.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었는데 자네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정식적인 의사가 된 이후 내 딸을 내쳐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 니놈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보고도 못 본 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처벌을 받겠지만 내 딸이 받은 상처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거든. 자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빠가 한 말에 대해 너무 놀란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도망을 치려고 아빠를 밀치려 했지만 몸싸움에서 밀린 남편은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오고 택시 기사였던 아빠가 그때의 사고에 대해 진술을 한 뒤 증거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편은 뺑소니범으로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며 법적 처벌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평생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다며 의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보러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는 건 의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박탈시킴과 동시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편은 더 이상 의사도 아니었고 감옥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든 걸 진실되게 고백해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선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던 게 법정에서 크게 작용이 되었었죠. 그렇게 남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취소가 되었고 시모는 한평생 꿈꿔왔던 자기 아들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엄청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대반전으로 인해 저와 남편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자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징역을 살고 나올 때까지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겠냐며 충격받은 시모를 잘 좀 보살펴 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법정에서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 잘못을 빌기보다 제가 시모를 옆에서 보필해주는 게 우선인 듯 보였어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끝으로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혼자가 된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모를 보게 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화를 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밖으로 내쳐 버렸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연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이 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긴 했지만 엄마와 이혼을 하신 아빠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며칠 전에도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9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아빠의 모습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아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했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로 인해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였던 그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